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33회 광주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교육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승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도 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3.6% 늘어난 1,026억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 후 안정성과 미래지향적 투자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광주교육 발전에 함께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과 국세 세수 여건의 악화, 중앙정부 이전 재원의 감액 등으로 교육재정 전반에 긴축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은 교육의 안정성과 미래지향적 투자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필요성에 중점을 둔 제한적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은 2조 9,778억 원 규모로 본 예산 대비 1,026억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 수입 610억 원과 자체 수입 및 내부 유보금 등 416억 원으로 기타 이전 수입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보통 교부금 및 전년도 유월금을 적극 활용하여 불안정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교육 활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를 340억 원 우선 확보하였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 266억 원과 법정 의무 경비를 반영하였고, 안전한 현장 체험 학습 운영을 위한 보조 인력 활동비 2억 원, 통학 여건 개선 및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다양성 교육 분야에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5개교에 총 11억 원을 지원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독서, 토론, 융합 과학 교육을 통한 미래 역량 중심 교육에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진로 진학의 정보 격차를 없애고자 진로 진학 사업 재원을 보완하였습니다. 셋째, 책임 돌봄 교육 강화에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형 늘봄학교 운영과 기초학력 보장에 29억 원, 유아 독서 문화 조성 등 유아 교육에 20억 원, 장애 학생 활동 지원 등을 통한 특수교육 지원에 4억 원을 편성하여 모두의 배움을 책임지는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7월 1일자로 학생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공동체 모두의 마음 건강을 촘촘히 챙기기 위해
본청에 인성생활교육과를 신설하고 강남구 하남 3지구에 광성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현장 지원 중심 교육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년 개교 예정인 운수초, 찬미르 초등학교와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 광산고등학교 등 신설학교 시설비 158억 원을 반영하였고 2026년 1월 개관 예정인 광주광역시교육청 AI교육원 예산 10억 원을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AI 분야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기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교육청은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소통하고 의원님들의 진심 어린 비판과 고언을 존중하여 광주 교육에 나아갈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승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검토 보고서 61쪽부터 검토 의견만을 중심으로 압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는 2조 9,778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6%인 1,02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 특징은 목적 지정 교부금과 의무 경비 등 필수 항목을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비교적 소규모의 추경 편성안입니다. 세부적인 세입 세출 예산 내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63쪽 예비비 과다 편성 관련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43조 제1항에 의해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1회 추경에 예비비 58억 1,13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본예산에 편성한 57억 9,167만 원을 포함하면 총 예비비는 116억 299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교육청이 밝힌 예비비 증액 사유는 불안정한 지방교육 재정 여건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2년도에 67억 2,500만 원, 23년도에 11억 8,100만 원, 24년도에 24억 6,8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지출로 예비비 사용이 급증했던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지출액을 살펴보면 올해 예비비가 이례적으로 많습니다. 예비비 과다 편성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검토 보고서 65쪽 시도 분담금 관련입니다. 교육부가 17개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특별 교부금에 따른 시도 분담금이 매년 증가하면서 광주시 교육청도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교육청 예산의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검토 보고서 67쪽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2025년도를 AI 디지털 교과서, 고교 학점제, 성취 평가제 등이 맞물려 공교육의 혁신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공교육 혁신의 핵심을 AI 디지털 교과서로 보고 올해 2025년부터 AIDT를 도입, 향후 교육부의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올해 1학기 AIDT 선정 학교는 49개 학교로 선정률이 15.65%에 그치고 있고 AIDT 구독료 1학기 집행 예정액도 10억 8,953만 원으로 집행률 19.13%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교육부 정책이 당초 의무 선정에서 각 학교 자율로 바뀐 것이 원인이겠지만 선정률과 집행률을 고려해 볼 때 일정 부분 감액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은 새 정부의 1호 감사 대상이 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AIDT 관련 사업의 속도 조절과 함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0쪽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관련, 그리고 검토보고서 72쪽 교육정책 홍보비 관련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영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영림 의원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24페이지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 주실랍니까? 교육과정 운영 여건 개선이거든요.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초중 고특수 해가지고 사립하고 공립을 지금 개방한다고 했는데 인건비를 줄이셨더라고요. 네, 네, 줄이신 이유가 있어요? 이 교육발전 특구에서 네. 6억을 받기 때문에 네. 우리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저희들이 분담 비율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줄여서 그러면 예산을 개방은 할 수 광역에서 있는 2억을 빼고요. 예. 저희 자체에서 2억을 빼고 예. 예, 그러면 번호원이 봤을 때는 이 책자로만 봤을 때는 학교 인건비이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하겠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교육발전 특구에서 6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 들어왔기 일부 감액을 때문에? 예, 그걸로 대체하는 겁니다. 아, 그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여기 전 책자로 봤을 때는 예. 어쨌든 저희가 지금 학교를 개방해가는 교육감님도 그런 이야기를 그렇지는 하셨잖아요. 않습니다. 예, 예. 그래, 그렇게 보여서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2페이지 보시면 학교 도서관 운영에서 지금 가칭으로는 한강작가 기념도서관 구축 지원 사업에 효동초등학교에다가 하신다고 지금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도서관은 24시간 개방할 것인가요? 지금 그 학교장의 의지로서 이 예산을 사실은 편성하게 된 배경입니다. 네. 효동초등학교하고 우리 한강 작가가 어찌됐든 그 연결된 학교이기 때문에 네, 학교장으로서는 네. 내년도 막 북구청하고 네. 나름대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네. 올해 이 정도 예산을 좀 편성해주면 네. 저희들이 그 내년도에 한강 작가 기념관 관련해서 협업해서 그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학교장의 의지를 저희들이 담아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학교장이 의지로 봐서 했다고 하는데 저는 개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개방을 당연히 해야 되는 네. 거고요. 그 준비 단계로서 학교가 네. 좀 마련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학교장의 요구가 좀 그래서 있었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이 예. 예산 처음부터 이제 출발할 때부터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예. 학교 측의 요구가 있어서 예, 예. 저희들은 그걸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학교를 나오셨기 때문에 예.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시민들이 다양하게 거기 가서 이제 책을 읽는 그런 아이들하고 학부모들은 또 애들하고 같이 또 책 읽는 모습을 또 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처음 준비하실 때부터 철저하게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이든 시민사회든 나름대로 그런 그 인지도 있는 분들의 예. 역사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촘촘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3페이지 보시면 불법 촬영기기 점검 용역비가 있더라고요. 그 디지털 성폭력 예방 이거 네, 네, 말씀하십니까? 네, 네. 예. 이 불법 카메라를 달아놓은 것을 용역을 주겠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예, 그게 이제 예전에 그 이회식 학교에 점검하던 게 있었습니다. 네. 학교 자율 점검이 있었고요. 네. 그런데 작년에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사실은 이걸 상반기만 사실 편성을 했는데
여전히 불법 촬영 기기 점검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네. 그러면서 좀 누락됐던 부분 그리고 네. 이제 수능 때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거기를 네. 제외한 나머지 초등학교 한 190여 개를 좀 추가해서 촬영 기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실 건가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광주시 전체 학교를. 예,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횟수를 이번에 좀 한 번 더 늘려서 해야 늘려서. 된다는 예. 그러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저희 사회가 지금 안전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학교도 거기에 발맞춰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네. 어린 아이들한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예산을 또 증액까지 했으니까 그런 네.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197페이지 보시면 맨 마지막에 한국어 기반 해외 탐방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197페이지. 다문화 예, 이거는 송정 다같이 도서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네네네네. 송정 다가치 도서관 다가치 네. 교육과 과장 김재왕입니다. 네. 관장 병가로 인해서 대리 출석해서 답변 드리기 네.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부 사업 제목에가 예. 다문화 및 북한 이탈 주민 등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이에요. 예.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애국인들을 한국어 기반이잖아요. 예. 한국어 기반인데 물론 애국인들 이게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주는 것은 맞아요. 예. 네, 맞는데 이 한국어 기반이면 한국 내에서 여행 프로그램을 잡아야 되지 않나요? 이본 이렇게 사업은 잡은 이유가 예, 뭐예요? 국가시책 특별교육금 사업인데요. 네, 한국어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학교 학생들과 네. 우리 나라에 있는 학생들이 국제 교류를 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이 사업 제목으로 봤을 때는 예. 어쨌든 한국어 기반이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국제 교류를 예. 이렇게 기본 컨셉으로 하고 있는 예, 이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그 학교 이를테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한국어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와 네네.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수업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형태의 온라인 교류가 있고요. 네, 이거는 사실은 우리 광주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우리 광산구 월곡동을 기반으로 네. 해서 중앙아시아 특히 이 우즈벡 배경을 하고 있는 이주 배경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 우즈벡 학교 학생들과 현재 우리 고려인 마을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선주민 학생들이 함께 네. 결합을 해서 그쪽 학생들과 이렇게 교류하는 방식의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예. 그건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이 제목 자체가 한국어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기반으로 기반으로 한 해야 국제 국제 교류 교류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그래도 한국어 기반으로 한다면 이 제목 자체를 좀 다른 걸로 바꾸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특별교육은 특별교육으로 국가시책 나오니까. 사업명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진행이 이 되기 제목까지 때문에 지정돼서 내려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육국제화 특구라는 그 사업 속에서 한국어 교육 기반이라는 이런 사업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원이 예. 봤을 때는 이게 한국 내에서 다양하게 이 아이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그거는 들거든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네. (213페이지) 학교 신증설 있거든요. 네,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네네. 저기 지금 이게 학교 시설비 있잖아요. 예, 여기 그렇습니다. 이제 선운 2초 여기에 66억이 늘어났어요. 예, 근데 이게 계속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그 연차적으로 제가 계속 필요해서 네. 편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예. 내년 3월달에 개교를 해야 목표로 되니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번에 추경 편성을 해서 사업을 알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예산입니다. 워낙은 지금 내년 초에 했다면 본예산에서 이거 세워졌어요, 맞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66억이라는 돈이 늘어났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조금 교육청에서 본예산에 잘 세워가지고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17페이지 보시면 초등학교 통학로 교통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특교로 내려온 거. 네,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네. 국장님 이거 통학로 어디 학교 통학로 개선 사업 하실 겁니까? 이 사업이 저희가 처음으로 올해 네. 지역 현안 사업으로 네네. 신청을 했는데 마침 두 학교가 할 수 어디 있는 예산- 학교예요? 하군초하고 율곡초입니다. 네, 그래서 시청에서 50%, 이제 시청 자치구에서 저희가 5대5 50%. 사업입니까? 네, 네. 네. 어쨌든 그 본원이 봤을 때는 지금 저번에도 질의 드렸는데 이제 저쪽에 선교지구 쪽 네. 그쪽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질의드립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음. 지금 이쪽 그 율곡초하고 합강초에 해당되는 구만 됐지만 내년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네, 다른 그렇게 학교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상당히 이게 개선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네. 조금 더 관심 있게 하셔가지고 더 많은 학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네.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의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남구 삼성구 박희울 의원입니다. 그 이번 교육청 일회 추경은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이 돼 있더라고요. 네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역대 이렇게 그 예산 원안 가결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예산과장부터 했지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회 추경은 상임위에서 굉장히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이렇게 편성했구나 그런 감이 들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지금 예산을 좀 그 원안 가결이 돼서 좀 살펴봤거든요. 봤는데 이번에 1,026억 원이 지금 증액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26억 중에서 이 중에 약 한 409억 9천 원이 그 순세계 잉여금,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6억 4천이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해가지고 이번 예산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지금 그 우리 애결이 회의 장면을 관심 있는 시민들이나 우리 학부형님들이 좀 그 생방으로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아마 순세계 잉여금 하면은 이제 우리 예산 용어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학부형들께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뭐지? 하고 아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니 순세계 잉여금이란 이런 것이라고 정의를 좀 내려주시면.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예산을 쓰고 그 집행 사업 예산이 남은 금액이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좀 소개, 더 그 좀- 소개가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추계란 부분, 예산 추계란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2024년도 경우에는 이제 세수 감소로 인해서 그 폭이 저희한테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줬을 때 하고 당초에 교부했을 때 하고 향후에 또 재조정했을 때하고 그 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번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그 2024년도 그 보통교부금 재조정분이 당초에 2회 추경 전에 이후에 저희
교육부에서 교부됨으로써 319억 원이 증대된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국장님은 이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학부형들께서 좀 정확한 답변을 하셨는데 좀 쉽게 제가 좀 그 설명을 하자면은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1년 동안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이만큼 세워서 1년에 그 살림을 하겠다. 이게 쉽게 말해서 1억을 이제 교육청에서 세웁니다. 1억을 세워서 어디 쓰겠다라고 이제 그 예산을 세우잖아요. 지금 우리 시민들을 날아먹기 쉽게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1억을 세워서 총 결산을 해보니까 7천만 원뿐이 못 썼어요. 그럼 3천만 원이 남을 거 아닙니까? 3천만 원이 세계 잉여금입니다. 남은 돈이. 이 3천만 원 중에서도 내년으로 2월 될 부분 또 목적 사업이 있어가지고 해야 될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을 뺍니다. 또 이 3천만 원 중에서. 그러면은 이 2월 내년에 예산을 넘기고 이 금액만큼은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뺀 나머지가 순세계 잉여금. 이 금액은 자유롭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맞죠? 아무데나 안 쓰고요. 아무데나 필요한 아무데나 예산을 다 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래야만이 좀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쉽게 좀 설명을 한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순세계 잉여금이 사실 지금 이번 예산 증액 대비 포지션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보려 했는데 방금 답변을 해주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높은 것은 그동안의 예산 이런 편성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거기도 공감하십니까?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수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 교육부에서 교부된 보통 교부금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보통 교부금이 확정되면은 아마도 순세계 잉여금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비춰지는데요. 앞으로는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지금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이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포지션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타 시도에 비교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표시를 안 했지만 올해 같은 이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저희 교육청만의 뿐만 아니고 교육부에서 17개 교육청에 대해서 그 추경 전 작년도 이해 추경 전에 이후에 교부액을 확정했기 때문에 올해 편성하게 된 부분이라 전체적으로 시도교육청이 아마 2월액이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보면은 그 순세계 잉여금이 너무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배분해야 되는데 좀 사고가 있었다. 그거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좀 최소한으로 좀 줄일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그 또 예산을 보니까 디지털 교육 혁신 관련 사업에 지금 80억 원 이상 집중 이렇게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8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관련된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책국장 네. 고인자입니다. 80억보다는 이번 추경 때 증액된 것만 제가 파악을 하고 약 35억 7천 정도 저희가 증액이 됐거든요. 네, 그 예산은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저희가 연수 역량 강화 연수로 32억 5,600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4억 8천 정도는 저희가 우수 그러니까 이 작년에 56억이라는 예산으로 가지고 너무 잘 연수 기획을 했다 해서 특별 교부금을 받은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총액이 35억 7천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저 그 컴퓨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검토 보고서를 보고 지금 하는 건데요.
이건 다시 한번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건 이제 보니까 이 성집전 예산으로 긴급 편성돼 있더라고요. 페이지 67쪽에 있습니다, 의원님. 35억 그 중간 부분에 어떤 검토 보고서를 지금 여기 저는 이 교문위 검토 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네. 예결에서 이번에 주신 이 사업은 이렇게 성집전 예산으로 왜 긴급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죠? 저희가 지금 우리 국장님도 계속 행정부장님 말씀하시듯이 이 예산 편성이 본 예산이 11월 초에 다 마무리가 되는데 네. 성립전 예산이 특교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2025년 초반에 많이 내려옵니다. 특히 이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같은 경우도 3월 달하고 5월 달에 집중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연수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 네. 이거 앞으로 이제 연수가 끝나고 나면 항상 뭐 그렇듯이 교육에 대한 그런 만족도라든가 뭐 학교 수업 개선살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학생의 성취도의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게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교수 학습에 녹아 들어가야 되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AIDT 교과서가 일부 저희들은 뭐 자율 권장으로 가서 올해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앞으로 모든 미래 교육에 있어서는 이 AI가 전부 다 흐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 교수 학습 활동하는 데에는 충분히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반드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올해도 저희가 3,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국가에서도 이 디지털에 관련된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 특교로도 이렇게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네.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교육의 성과라든가 그런 실적 네. 앞으로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가 네. 이런 것도 좀 면밀히 좀 체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잘 하시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번에 보니까 내진보강공사가 또 이렇게 편성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111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학교가 26개교가 지금 선정이 돼 있더라고요. 요즘. 네, 그렇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학교를 선정을 하죠? 우선순위를 우선 정했고요. 네. 특교는 말씀하시다시피 내진 보강은 특별 거부분 재난 안전관리 특별 거부분에 의해서 네. 저희가 교육부에서 신청을 해서 받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대상 학교가 이번에 26개 학교인데 예, 학교에서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은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신청을 한가요? 이미 내진 보강은 네. 시설과에서 저희 교육청 시설과에서 연관 계획에 있습니다. 연차 계획에 의해서 계획에 대비해서 순차적으로 신청을 해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 학교 자체적으로 네.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한 건 아니고 이전에 네. 아마 학교 현장을 다 조사를 해서 내진 보강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진 보강을 신청한 지금 해야 될 학교는 예. 총 몇 학교나 된가요 지금?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우리 한 시설과장이 70% 정도가 50% 이상은 시설과장이 답변할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어제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는데 다른 시도보다 좀 앞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70% 이내로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이제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관내 전체 학교 시설 중에서 내진 보강이 완료된 비율하고 현재 몇 퍼센트인지, 그다음에 유형별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 특수학교 지금 완료된 예, 이미 저희들이 파악돼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바로 제출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번에 뭐 원안 가결돼 있기 때문에 뭐 예산도 뭐 예전 추경에 비해서 상당히 뭐 적은 예산이고, 그래서 편성된 예산 정말 짜임새 있게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박희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임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서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두 의원님께서 말씀을 미리 했듯이 지금 지출 구조 조정을 해야 하던가, 뭐 자산을 팔아야 되던가, 아니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금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부시장님? 네. 교육청이 지금 상황이 이 정도 아닌가요? 내년 세수하고 이제 예산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많지는 않지만 기금이 일부 있고 저희가 최대한 그 기금도 조정을 해서 고갈 위기가 지금 오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어차피 기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럴 때 쓰라고 원래 적립을 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 이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방편을 해서 최대한 채권 발행이나 이런 거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물론 그게 안정적인 뭐 자산 운영이겠죠. 예. 지금 광주광역시처럼 지방채를 대부분 발행해서 추경을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다만 교육청이 너무 예산이 쫄아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이랬을 때 정말로 필요한 교육 현장에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그러지 예. 못한 것에 대해서 예. 필요하다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서 뭐 지방채는 어려우면 대출이라도 받는다든지, 저는 민간 투자라도 한번 유도를 해본다든지 그런 방안도 이제는 잠시라도,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추계가 좋아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뭐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뭐 1년 정도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 정도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교육청이. 그렇게 제가 3년 전에 예. 교육청 예산을 받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더라고요. 예,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자료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제가 작년 시정 질의에서도 질의를 했었고, 최근에도 계속 언론에서 나오더라고요. 청소년 도박 문제 관련된 문제인데요. 예,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네. 전문 상담을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전문 상담 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지 않은 학생들이 60%가 넘습니다. 예. 네네. 예전에는 뭐 90%가 넘긴 했는데 많이 줄긴 했는데요. 예. 그래도 이왕이면 전문 상담 기관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저희들이 그 전문 상담 기관 13곳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상담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예. 예,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네.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첫 도박 연령을 보면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예. 또 넘겨주시고 아니 전당 예. 이거는 이따 갈게. 한 장만 넘겨주세요. 예. 첫 도박 연령이 12.7세
낮아졌어요. 상당히 더 낮아졌거든요. 2세 정도가 더 낮아졌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학년뿐만 아니라 저학년들을 위한 도박 예방 교육을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계획하신 게 있나요? 그 연령대가 낮아진다는 의미는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사실 놀이 문화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역설적인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놀이 문화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청소년의 도박이 그 형들, 누나들 그러면서 하향 추세고 지금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온라인 기반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로 인한 교육이나 예방 교육이 더 철저히 필요하고 혹시라도 아이들로부터 그렇게 그물망이라고 하는 그 촘촘한 그런 아이들의 유혹을 떨쳐내는 그런 어떤 계도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물론 늘었죠. 제가 꾸준히 노력을 했고 요청을 해서 다시 펴주세요. 전표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저는 더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 노력과 관심으로 애결이 때 또 증액을 해서 저만큼이나 좀 늘었는데 저희들이 효과가 이제 미비해요. 아직은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광주전남 치유센터하고 교육청이 연합을 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예산을 좀 늘려가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세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다 보니 뭐 부족한 예산이지만 그래도 이제 더 투입돼야 되는 홍보비나 그다음에 강사비나 치료 예방 교육이나 또 치료비도 당연히 확대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예산이 늘어나면 그거는 저희들이 추계를 통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줄어든다면 예방 교육은 확대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치료비는 아무래도 치료 양에 따라서 좀 줄어들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더해서 왜 필요하냐면요. 자 협의체 말씀을 하셨습니다. 협의체 교육청, 시, 경찰청 그리고 강주전남 도박 문제 예방 치유센터 이렇게 4개 기관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기관장급 회의는 하지 않죠. 실무진 회의만 하죠. 기관장급 회의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 좀 많으면 2번이라도 기관장급 공동 주제 정책 회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기관장급 회의를 하게 되면 실무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거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교육 횟수도 증대를 해주시고 제가 조례로서 의무화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학생 2차 시하고 그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의무화에 맞춘 예산이 분명히 부족할 겁니다. 그 축에 맞춰서 예산을 증액을 해주셔야 돼요. 전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정말 잘하고 계신다. 제가 질의를 했지만 제 물음에 응답을 너무나도 잘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이 시범 사업 수준이지만 이것을 저는 교육부에도 정책권을 해가지고 전국에 확산되는 우리 강주가 모범 사회가 되면 어떨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집행되기인데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 격차가 심화된 게 우려된다든지 뭐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다 뭐 교사들의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뭐 대안이 없을까요? 이걸 고교학점제는 사실 준비된 게 17년 지금 8년 정도 됐습니다. 그 동안에 그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니었고요. 다만 이제 고교학점제를 준비된 기간은 많은데 실제로 이제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체감하는 것은 좀 더뎠지 않았느냐 그런 지금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럼 왜 그런 원인이 됐을까 생각했는데 사실 학점제는 그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했듯이 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인데 그러기 위해서 촘촘한 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되고 지금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학점제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건 되게 한 3가지 정도는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일단은 학점제가 되니까 학기제로 전부 다 모든 교과를 마감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학년제였거든요. 그래서 생기부 마감도 학년 끝나고 했는데 지금 학기 단위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형태가 그만큼 바뀐 거죠. 예 바뀐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교과 지도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원 정원은 한계가 있는데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힘들어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평가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선택 과목이 많아지니까 평가 장소도 필요하고 평가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필 평가가 2회 정도 있는데 내신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나는 평가와 평가 시간표를 만들어내는데도 굉장히 현장에 학교에서는 수고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적된 그런 환경에 대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상황에서 좀 어려움이 현장에 있었다. 그런 어떤 피드백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현장 얘기를 하셨어요. 교원 부족과 평가 지표의 부족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왔고 네. AI 교육 시스템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이걸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맞춤형 시스템으로. 그리고 저는 그런 정보들을 쌓아가지고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을 한다면 충분히 평가 지표 부족은 해소될 수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전북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거의 완료가 됐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지 혹시 아시는 내용 그 있으신가요? 고교 학점제 관련해서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들이 서로 그 굉장히 단톡을 통해서 또는 회의를 통해서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네네. 평가인데 다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기반의 그게 우리 고등학교 고교 학점제 환경에서 평가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나중에 이제 늘어나는 소논술형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디지털 기반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선생님들한테 평가의 수월성, 어떤 공정성 부분을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노력들은 시도교육청이 평가 담당자들이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 일반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그런 고교 학점제가 훨씬 더 기존 교육 제도보다 더 나은 교육 제도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좀 방향성은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만 대입하고 연결이 좀 부족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 고교 학점제 그거야 뭐 방향성은 변형을 약간 시키면 되는 거지 예, 않습니까?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옳다고 봅니다. 자, 방향성 옳은데 자, 예산이 있어요. 본 예산도 있었고 이번 추경에도 정말 저조하지만 약간 있어요. 예. 근데 이 예산을 실제로 집행했던 과거 내용을 보면 불용한 예산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네. 학교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예. 이걸 해소를 해야 어쨌든 집행을 해야 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드리려면 여전히 학교에 이제 공간 사업은 그동안 8년 동안 많이 했어요. 학점제 기반에서 아이들이 네. 공간이 만들어지고 자유 시간이 확대가 되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공간은 형성이 되는데 이제 촘촘히 시간표나 평가나 아까 말한 대로 그 생기부나 이런 노력들을 하려면은 선생님들이 그만큼 시간이 이제 부족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로도가 누적됐기 때문에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 고안해내는 게 저희들이 이제 도움을 그러다 주는 보니 거거든요. 예. 필요한 학교들 또는 선택한 학교들에 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겠다. 뭐 예. 하다못해 뭐 시설 예산도 네. 우선적으로 지급을 해주겠다. 네. 이러한 달콤한 당근이 있어야만 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들이 시설 예산은 좀 받아가고 싶은데 추계가 보니까 이런 정책 예산은 집행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채찍과 당근을 같이 줘야지 뭐 당근만 계속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시설 여건도 중요한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선생님들 가장 중요해요. 예, 저는 예. 사실 시설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예. 더 구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 학교가 그걸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추세가 광주교육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그럼 나가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집행부가 교육청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예. 시설 예산을 조율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희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진 보건 같은 경우도 하나의 그 근거와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시설 예산이라는 그 당근을
이런 정책 예산의 책직으로 조율을 해서 다뤄야죠. 그게 국장님들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책무성을 느끼고 예. 있고요. 그렇게 그 하셔야죠. 고교 학점제는 저희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 17개 시도가 같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행히 우리 부감님께서는 국가교육위원회 또 참여를 하고 계셔서 긴밀하게 교육부하고도 이후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고교학점제 정책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지금 또 당근이 부족해졌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원점으로 돌아오면 네. 민간 투자라든지 예산을 대출을 받아서라도 어떻게든 당근을 만들어내서 학교들의 충성심을 만들어내야죠. 이게 어찌 보면 줄 세우기처럼 보일지 몰라도 교육 정책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잘 정착하기 위한 줄 세우기라면 좋은 줄 세우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조금 이게 이제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데 결국은 학교가 과목 개설하는 것도 힘들어서 선생님들이 사실은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교재 연구나 평가에서도 시간이 확보가 필요한데 그런 여유는 교육청에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그 준비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니까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학교 밖 학점 인정 기관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학교에서 개설을 못한 것들을 온라인 과정이나 공동교육 과정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도와드리면 다소 학교가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다. 그걸 하려는 기관이 있습니까? 지금 없지 않나요? 있습니다. 아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기관들 잘 심의해서 활용하면 되겠네요. 충분히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전 정부이긴 하지만 광주교육청이 최초로 제안한 게 온라인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광주 시내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에 학교가 개설하지 못한 교과목을 다행히 온라인 고등학교가 꽤 많은 강좌수를 개설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아마 좀 한 2, 3년 더 지나가면 조금 더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교과 같은 경우는 또 온라인 고등학교가 다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 그 학점 인정 기관 이것도 저희들이 촘촘하게 지금 심의해서 기관수를 지금 살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하신 말씀 그 자료들 네. 저한테도 좀 주시고 아니 여기 계신 모든 예결위원들한테 자료 공유해 주시고 예. 저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온라인 고등학교 교육과정하고 지금 현재 현황하고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학교 밖 인정기관 대학이 요새는 우리 고등학교가 하나의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과목 개설을 요청하는 그럴 수 기관들이 있겠네요. 많습니다. 예, 예. 저도 놓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료 예, 주시고 자료 마련해서 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연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철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심철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예산이 부족한데 우리 교육청은 이번 추경에서 이 부족한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각 실과의 뭐 이런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수가 지금 한 3년에 걸쳐서 부족하게 지금 편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작년도에도 2025년도 예산 편성도 간편성을 했었고요. 또 2023년부터 계속 간편성을 해오기 때문에 지금 편성해 놓은 것을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집행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먼저 하게 됐고요. 예, 두 번째는 또 올해 2025년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 결과로도 보면 올해도 세수가 지금 추계로 한 10조 원 가까이가 줄어드니까 저희가 20.79%라 한 2조 원 가까이가 줄어들게 되면 저희 교육청은 또 600억 정도의 지금 예산 편성해놨던 그런 부분들이 감을 해야 될 부분들이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들은 빨리빨리 진행을 마무리하고 예. 신규 사업은 최대한 자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번에는 그래서 최소화 좀 시킨다고 저희 예산 추경 편성하면서는 그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각 실과에
신규 사업은 제출하지 말아라라고 최소화하자라는 부분으로 최소화하지 하라고 해서 아직 하지 말아라고 했습니까? 그게 제 굉장히 아니요. 중요한 겁니다. 이제 네. 최소화시키자. 꼭 필요한 사업만 하자는 부분으로 예전에 비했을 때 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각 부처의 실과에 이 신규 사업을 자제하라고 한 그 공문을 내린 적이 있어서 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잘하신 조치고 그 재정이 어려울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야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잘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추경의 신규 사업 내용을 보니까 한 뭐 23억 정도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제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애들은 굉장히 이 어려운 여건을 뚫고 올라온 애들인데 이 9개를 편성할 때 무슨 이 신규 사업에 대한 판단 기준은 뭐였습니까? 각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예산 부서하고 또 정책 부서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했습니다. 그 기준이에요? 기준이 아니라 너무 간단한 기준인데. 설명을 간단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 내용들은 근데 뭐 이 전체 신규 사업에 어떤 것은 공감이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그 어려운 이 재정 여건을 뚫고 올라온 이 9가지 예산안이 과연 정말로 이렇게 필요하고 이 추경에 꼭 올라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우리 예산 행정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2024년도에 세출 예산 간편성을 했어요. 전 추경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때? 간편성 2023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1,000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내가 서류를 보니까 저도 약간 좀 헷갈려서 한 1,290억 정도? 예, 1,300억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290억 정도 되는 걸로 저는 판단이 돼요. 여러분들 제출해 주신 서류를 보면. 예. 근데 그중에 올해 2025년도에 본예산에 재편성된 금액이 776억 맞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서류를 주셔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1,300억에서 770억이면 또 한 600억 이상의 아직 재편성된 것들이 감액된 것들이 본예산에 들어오지 못한 예산들이 있어요. 그 예산 중에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들이 또 있습니까? 지금 2024년도에 1,300억을 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설비에서 대부분을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감을 편성한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것들은 감 편성하고. 네, 그렇습니다.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편성된 그 시설비 같은 경우는 25년도 본예산에 많이 태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태웠잖아요. 예. 제가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전체 1,300억 중에 776억을 2025년도에 본예산에 태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억 정도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업 취소한 것은 44건입니다. 그게 그 액수가 뭐 이건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업 취소한 내용은 13억 정도밖에 안 돼요. 14억 정도밖에. 사업 취소한 것들은 감액 편성할 때 아예 사업을 취소한 것들은 14억밖에 안 된다고. 작년도에 그 시설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설비 포함해서 한 514억 정도를 감편성했었고요. 감편성 중에 국장님 감편성 중에 사업을 조정한 내용이 있고 사업을 취소한 내용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네. 이제 취소한 내용은 1,300억 중에 14억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사업을 조정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면 조정해서 그 금액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게 있고 뒤로 밀어놓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밀어놓은 것들은 25년도 본예산에 태웠어요. 776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00억 정도 갭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600억을 못 세운 것 중에 이번 추경 재원 1,0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또 다시 재편성한 것들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되죠? 제가 시설비로 지금 편성된 금액이 자료를 바로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자료를 아직 준비를 안 아니, 하셨으면. 그러면 400억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흐름의 과정 속에서 감하고 다시 세우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어려운 요건에서 고생하신 줄 아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시설비를 취소한 것 중에 아니 지금 이제 지연을 하거나 취소한 것 중에 자 원인 행위를 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원인 행위를 안 한 사업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명시와 사고일이 각각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원인 행위를 만약에 예산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2024년도에 만약 원인 행위를 했어. 그러면 그 사업들은 이것이 편성될지 안 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입찰을 진행했다. 근데 아직 사업비는 투여를 안 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감이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어떤 업체가 낙찰이 됐으면 이게 이제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체들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감액 편성해서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언제 다시 세워지나 기다리고 있는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것이 지금 예산에 언제 편성될지는 우리 교육청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비를 하고 법적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총 저희가 예산 편성은 411억 정도가 좀 편성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제 예산이 증폭이 감하고 증폭이 심하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있고요. 그 사업을 중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편성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시설비가 400억 가까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정확한 요지는 이겁니다. 일정 부분 원인행위가 진행이 되면 이게 거래가 있어서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그냥 예산 전체가 없어진 경우도 있어요.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그 업체에 대한 들어올 수 있는 법적 문제, 소송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이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육청이 다시 편성해서 그대로 진행되면 되는데 만약 편성을 안 하고 이대로 쭉 가버렸다. 그럼 이제 너네들 입찰해놓고 왜 안 하냐라고 소송 제기할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 저희 교육청에서는 제가 와서 그런 사업은 진행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네. 올 수 있는 거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를 하셨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에 충분히 대한 이해 대비책- 가시죠? 나는 예. 그럴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사업 내용들을 보면서 특히나 최근에는 그 보통 교부에 대한 폭이 크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사례가 지금 있나요? 나 이 예산 아니,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 너무 없습니다. 목이 많아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감액 편성한 사업이 몇 개냐면요, 582개예요. 지금 사업명만 582개, 582개. 가장 큰 것이 이제 시설 사업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예. 그로 인해서 뭐 공사를 진행 중에 예산이 없어서 중단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어차피 이미 진행 중에는 계속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진행 중에는 마무리해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예. 진행이 안 되고 그냥 통으로 없어져 본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우선 사업을 정해서 뒤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뒤로 해년도로 다음 연도로 미뤄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25년도에 770억밖에 안 해놓고 나머지 600억은 그럼 언제 하실 거예요? 이번 추경에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해도 100억인데 얼추 잡아서 그때 감 추경된 것들. 저희가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제가 그러면 아직도 내가 봤을 때는 한 500억 이상 지금 또 추가 편성해야 되는 그때 감 추경했던 것들 중에 500억 이상 또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26년도 본예산에 아니면 2차 추경이나 26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2차 추경에는 그럴 만한 재원적인 여력이 없을 것 같고 어쨌든 26년도 본예산에 태워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 교육청이 조금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아니라는 느낌이 생각은 들어서.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그 계획을 조금은 뒤로 미쳐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내가 지적한 것은 이 광주에 있는 업체들 지방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공공기관이라든 다 예산 조기 집행하라고 막 그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것은 지금 조기 집행이 아니라 원래 세웠던 예산도 지금 2년간 지금 잠식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이걸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도 그 있습니다. 광주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하셔가지고 그 계획이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잘 공지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계획이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래야지만이 서로가 오해가 없고 이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 그 빠듯한 예산 속에서 또 주경 편성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육청 예산은 우리 시청에 비하면 정말로 건전한 예산입니다. 우리 시청은 막 기금에서 막 8천억씩 갖다 써버리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준비를 잘 하셔야 나중에 우리 교육청도 그런 일이 오지 않는다. 근데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대처를 하면 우리 교육청도 그럴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재원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의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를 하시고 올까요? 예. 예, 그러면은 오후 몇 시로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2시로 해놓을까요? 자료 알아. 예. 2시까지로. 예. 그러면 오후 2시까지로 해서 하도록 하고 그러기 전에 우리 이명노 의원님께 뭐 자료 요청을 하신답니다. 네, 이명노 의원입니다. 여기 미래교육기획과에서 AI 광주 미래교육 확산을 위한 교육협력 사업으로 해가지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하는 사업 있죠. SW 그 미래체험센터. 네, 위탁 용역비로 네, 되어 있는데 사업, 이거 네. 총 사업 규모에 대한 사업 조사 자료하고요. 네네. 네, 그리고 용역 과업 지시서. 네네. 예, 그리고 용역비 산출 기초 근거 자료 이거 3개 오후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아니죠. 네, 충분히 확인되셨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로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명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기획과로부터 그 정회 중에 자료 잘 받아왔습니다. 급한 시간에 잘 준비해 주셔서 아주 잘 이해가 됐고요. 감사합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뭐 사업 전반에 대한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노력도 네, 잘 정책국 고민자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딱 2가지만 간단하게 좀 드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여기에 가담하고 있는 기관은 우리 시교육청과 그리고 광주시의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그리고 외부 기업 유메이커스죠. 예. 그 유메이커스를 선정하게 된 절차가 혹시 지자체 있나요? 저희 시청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시청에서 저희는 공모한 전혀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보통 이 주도는 시청 그리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다만 여기서 드는 생각은 이거 어차피 당장 뭐 바꾸거나 앞으로 이어가는 사업에서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런 역량 갖추고 있는 강사들을 교육하고 또 그런 인력 풀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갖추고 있는 기업들
우리 시 안에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조금 기대하거나 아니면은 뭐 시와 같이 조율하고 이랬던 건 없나요? 일단 저희는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예. 네, 이 사업 자체가 이제 과기부가 네. 주관적인데 여튼 저희는 시청에서 공모로 예.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네. 시청이 공모하는 과정 중에서 충분히 그런 과정들은 다 거치지 않았을까 라고 그런 기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합니다. 근데 예. 그 결과로 저희들이 2024년 11월에 개소를 했거든요. 예. 23년도부터 사업은 진행했지만 지금 현물 그 자체는 저희 옛날 과학고등학교 자리에서 예. 3층에 그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네. 올해 다녀왔습니다. 3월달에. 근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작년 24년 11월을 개소한 2달 동안만 해도 한 2천여 명이 와서 체험 활동 또는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또 예.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까지 저희들이 지금 수용을 해서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질의 드린 내용은 아닙니다만 네. 이 자리를 빌려서 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본 의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분명히 남아요. 예, 그러니까 세 개 기관에서 같이 가담해 가지고 하는 그 중앙부처의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4억을 또 투입을 하잖아요. 네. 그 전에도 매칭비처럼 해가지고 우리는 분담을 하는 그런 예산들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전에 장학관님께서 잘 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운영할 지출을 것이- 하고 네, 있는지 네. 어느 정도 분담을 하고 있는지도 나왔는데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교육청에서 관여하고 또 뭔가 좀 결정하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적어 보여요. 네. 그렇지만은 않고요. 그래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강사 수준에 대한 그런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좀 하시는 네.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가서 그 꼼꼼하게 저희가 관리 감독 네. 차원에서 보면 이 단계가 있더라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고급 강사, 뭐 일반 강사 네네 강사 이런 식으로. 수준의 네, 등급은 네, 다 네.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연수 과정이 몇 시간, 뭐 100 몇 시간 이상이면 고급 강사, 뭐 이렇게 단계별로 거기 강사 양성이 또 네. 저희들이 그 하는 그 내용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그 프로그램 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현재. 그럼 관리 감독 네. 기능을 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들도 우리가 있는 네, 거예요.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네. 있는 부분을 보고 학교에도 저희들이 리플렛 다 해서 안내도 하고 있고 예. 그런데 참여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그렇다면 네네. 정보문화사업진흥원과 그리고 뭐 당연히 네. 유메이커스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어떻게 보면 따낸 기업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크게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그리고 광주시와 교육청과 이 관리감독 기능을 할 때 네. 충돌하는 내용이 있다면 예, 그 주도권은 어디가 가지게 됩니까? 시청에서 그렇죠. 네, 왜 예. 그러냐면 예산 투입이 더 더 시청이 많잖아요. 조금 거기가. 많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 좀 모호하고 좀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에서 보기에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역아동 센터도 네, 뭐 맞습니다. 그 청소년들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조금 더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의 차이 때문에 시청이 좀 더 주도를 하고 있고 하다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게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놓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의원님의 그 염려대로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하긴 하지만 네. 저희들이 미래교육기획과의 미래융합팀에서 예.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은 그리고 매월 저희들 담당 장학사님이 지금 다녀가셔서 지금 학교 현황, 참여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의원님 말씀처럼 꼼꼼하게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 교육공부활동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이 늘었죠. 네, 기정액이 9억 5,500만 원에서 지금 이번 요구액이 5,060만 원. 예, 행정부장 박준수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늘어나게 된 근거가 뭡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규 언론 매체 수가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광고비가 좀 인상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상 예. 뭐 요구 광고 홍보비 좋습니다. 당연히 시에도 모든 기관들에 다 존재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어려운 시기에 추경한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5천만 원이 늘어나게 된 그럼 개수가 몇 개가 늘어난 겁니까? 언론 매체가? 전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예. 현재 158개에서 140개 정도 되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 광고를 우리 교육청 광고를 해주는 부장님 잠시만요. 예. 158개에서 140개 정도 된다는 말씀이 예, 기존에 예, 이렇게 홍보비를 드리던 예, 그런 언론 그렇습니다. 매체라는 거예요. 예. 그 158개에서 140개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 홍보 예. 언론 수가 그렇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158개면 158개, 140개면 140개. 140개에서 158개로 이게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18개가 이번에 늘어나게 됐네요. 예, 이제 그게 정확한 개수는 아니고요. 예. 새로 생겼다가 또 폐지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할 때는 그 정도 됐습니다. 예. 그럼 이걸 우리가 홍보 활동 지원의 예산을 드리는 것에 대한 기준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인 건 압니다. 근데 그런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저희가 정확한 기준은 없고요. 예. 이제 일정 규모 그 내용에 따라서 예.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지원 금액의 차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본 의원이 갑자기 언론사 하나를 차렸어요.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요. 예. 예.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지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인터넷 언론사가 진짜 우후죽순처럼 생겨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계속 늘리는 것도 사실 공적 재원을 드리는 데에는 더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드리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늘리는 것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조금 더 우리는 섬세하게 우리의 기준을 잡고 갈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끌려간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아시겠죠.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침 이 공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꼬리로 한 가지 더 여쭙자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활동 굉장히 왕성하게 하세요. 그 여러 행사장에서도 그 마음을 울리는 축사도 잘 전해주시곤 하는데 그 축사를 전하실 때 행사장에 딱 들어가면 누군가가 오셔가지고 교육감님께 마이크를 여기 끼워주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축사를 하시고 내려오면 마이크를 딱 걷어가요. 예, 그분 교육청 직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 직원분 중에 교육감님께 마이크를 끼워드리고 빼드리고 일정 하는 부분에 가서 걸 행사를 전담 업무로 참석하면 하는 분이 있어요? 카메라 네. 하는 분이 예. 마이크를 채워줍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은 예. 그거는 뭐 교육청 내에 있는 공보팀이라던가 예, 공보팀에서 소속돼 있어서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찍은 영상들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교육감 홈페이지에나 그런 사항에 교육감님 홈페이지가 아니요, 있어요? 우리 교육청 시교육청 홈페이지나 예.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뭐 동정으로 해가지고 나와 예, 있는 데서 다 그 확인 열람이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끔 여기 계신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다고 할 건 아니고요. 예, 좀 더 그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시간 내에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장 체험 학습 운영 지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현장 체험 학습 중에 뭐 사고도 났던 적도 있었고 해서 그 활동 지원하는 걸 퇴직하신 분들이 네네네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네, 지원을 하시는 그런 업무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네. 예. 이거 조금만 간단하게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학교안전법이라고 예. 저희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학교안전법이라고 약칭으로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10조 사항에가 보조 인력을 2대 교육청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예. 그런 조항이 신설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조례의 이임 사항으로 저희가 현장 체험학습 조례를 일부 그 보조 인력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보조 인력을 배치를 하는데 그 기준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방법 면에서 좀 그 조례 내용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예. 입법 그 절차도 거쳤는데 학교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은 다 조율을 해서 지금 7월 1일 날 예. 저희들이 이제 안내를 할 예정이고요. 저기 일단 그 보조 인력이라는 거는 우리 광주광역시 교육청 상생 임금비에 네. 시간당 한 12,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지급 기준에 네, 맞춰서 네, 하는 네.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행자 보험까지 해서 약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연금공단에 있는 저희들 퇴직 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268명을 심폐소생술 2시간, 안전교육 1시간 해서 지금 인력풀로 저희 교육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추진 계획을 보니까 25년도에 4월부터 6월까지 기타 보조 인력풀 구축을 하고 그리고 네. 6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안내 및 운영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일단 퇴직 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네. 공직에 대한 이해도와 네. 이런 업무가 그 가급적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투입이 가능한 분들로 구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그 현장 체험 학습이라던가 아니면 교외 활동에 대해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 교직원분들 교사들께서 거기 개인의 법적인 책임을 물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좀 위축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가 아닌 외부 인력을 통해서 그런 안심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을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알겠습니다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것까지도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닐까요? 네. 그 지금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이제 예. 학교에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예. 많이 공감을 하는 분야인데 이 현장 체험학습 보조 인력은 가장 큰 의미는 네. 일단 인솔 교사가 가장 선생님이 책임이잖아요. 예. 그 선생님 혼자 학급에 한 명씩 지금 저희들이 투입을 하거든요. 네. 우리 보조 인력을. 그러면 그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 화장실을 간다든지 차에서 내리고 오르고 또 도보로 견학을 할 때 네. 안전망을 저희들이 이제 어찌 보면은 구축하기 위해서 투입된 우리 보조 인력인데 이분들로 하여금 사실은 과연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메아리로 계속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런 사고가 당했을 때 행재정적인 조치 면책에 어떤 방어막이 될 수 있냐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와 맞물려서 지금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그 형사상 소송에 어떤 필요한 그 일정 660만 원이라든지 검경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소송 예. 뭐 할 때라든지 뭐 330만 원이라든지 등등에 관련된 그런 교사 혼자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안전 공제하고 함께 지금 대응을 하고 있으나 예. 가장 중요한 건 학교 안전법에 들어있는 안전사고 관리 지침이 좀 더 촘촘하게 좀 더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는 우리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육 공무원으로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저희들도 계속 지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질의 시간이 다 마무리가 돼서 왜 이 질의를 드렸는지에 대한 걸 조금 더 그 제안 사항만 말씀을 네.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어디까지나 보조 인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사의 책임을 이제 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네. 그 인솔교사 분들도 그 역할을 충분히 다 해주시면서 네. 그 보조 인력들의 역할이 충분히 여기에 더 담길 수 있게끔 체계를 잘 갖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또 한 네. 가지는 이게 지금은 초등학교만이에요. 이번에 예산 드린 네, 게 맞습니다. 그 추경으로 이번 요구액이 1억 7,500만 원. 1억 7천
예. 500 정도 세웠습니다. 네, 그 정도죠. 그래서 이건 점차 일회용으로, 예, 점차 그 중고등학교까지도 좀 확장될 수 있게 네. 사업을 잘 정비해 주시고 확대 네.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한 가지 하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인솔 교사들이 과연 현장 체험의 학습에서 네. 현장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할 때 얼마나 그만한 그 보람을 느끼고 대우를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민원을 한 가지를 들었습니다. 네. 현장 체험 학습이나 뭐 수학여행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인솔 교사의 그 입장권 그리고 네. 통행료 이런 네. 것들은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는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다른가요? 실업 비용만 저희들이 예. 예,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네, 저는 제가 생각 예. 그 도시락 우리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학교에서 예, 저희들 사실은 아이들하고 먹는 비용이 아니고 별도로 네, 도시락을 김밥을 싸가지고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도객을 하고 예, 출장료비에서 지급되던 그 입장료라든지 이런 거는 프로그램 안에 있는 네, 것들은 그렇게 자부담이 없이 충분히 다 가능한 상황인 거죠. 학생들한테 투입되는 현장 예. 체험 학습비는 오롯이 학생들한테만 투입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는 출장료비라든지 예. 그런 비용, 심지어 점심값까지도 예. 저희들이 별도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출장 여비가 그런 일일 예. 저 2만 원 정도 되죠? 식비. 그러니까 식비의 개념이잖아요. 네, 네, 뭐 그렇습니다. 입장권 이런 것들 구매를 위한 건 아니지 않나요? 웅성웅성하신 거 보면 지금 그 다른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제가 네. 그 학교에 예. 그 현장 체험 학습 할 때는 그런 입장료라든지 점심값이라든지 이거는 별도로 아니요. 별도로? 예, 예산이 그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네. 전부 다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민원에 대해서 조금 더 검증을 하고 혹시 필요하면 아, 따로 그런 민원에 교육청과 대해서 네, 예,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답을 한번 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뒤에 분들 말씀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다 각자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명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미란 의원입니다. 전에 우리 예산 결산하실 때 우리 정책국장님들 감기가 걸려 그때 말씀 못 하셨는데 그 감기가 저한테 온 것 같습니다. 그럼 목소리는 당연히 좀 나오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코맹맹이가 되니까 약간 좀 답답함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최근에 광산구에서 한 초등학교에서 그 고학년 학생 5명이 네, 자해 시도와 또 옥상으로 접근하는 것을 다행히도 선생님이 발견을 해서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집단적인 고위험 행동을 여기 나타나면서 이 사실이 또 알려지고 또 그러면서 또 학부형들과 또 사회의 어떤 시민 사회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이들 모두가 친한 친구로 이렇게 그나마 또 그 과정 환경이나 우울함이나 그런 어떤 그런 게 유사점을 이루고 있다 보니 더 그렇게 그런 위험한 생각으로 갈 수 있는 환경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고등학생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까 말까 했었는데 초등학교의 고학년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서 또 그들의 심리적이나 정서적으로 위기 조절에 뭔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경고가 있다고 보고요. 더욱이 최근에 또 부산에서 3명의 여고생이 또 그런 일이 있어서 더 놀라운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이제 교육청에서도 아마 그에 대해서 굉장히 그 놀람과 어떻게 보면 개입도 하기도 하고 뭔가 그 뒤로에 뭔가 조치가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해당 초등학교 학생들의 집단 자해 위기 행동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경로로 알게 됐고 그 경로를 알고 나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서부교육지원청 이성찬입니다. 저희가 이걸 몰랐던 건 아니고요. 4월 이제 하수부터 해서 방송은 최근에 됐습니다만 그간에 학교 자체에서도 3번 정도의 위기관리원을 했고 또 저희가 전문가하고 같이 가서 위기관리를 쭉 해가지고 관리를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는 저희가 뭐 몰랐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쭉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부모 교육 따로 하고 학생 교육 따로 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해오고 있고 또 교육청 자체 또 저희 서부교육청 자체에서도 위기관리원을 두 번 또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해야 될 역할과 저희 지원청과 교육청에서 해야 될 역할을 정확히 구분해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입도 했고요. 그래서 우선 학교에서는 지금 E클래스 상담교사하고 이 학생 간의 1대1 지금 상담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난 4월에 4월 하순부터 그런 게 발견이 돼서 우리 청에서나 이렇게 개입이 됐다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시기가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기 지연은 아니고 이 학생들이 아까 의원이 말씀하신 3명이 친하다고 하는데 3명이 실은 같은 반이라는 건 있지만은 그렇게 접점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상황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좀 달라가지고 애들 상황 자체를 그냥 봤습니다. 몸에다 자해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 전학 온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개인적인 신상 좀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게 또 엊그제도 방송하고 나서 또 하고 보니까 애들이 또 그러니까 2차 최근에 며칠 어제가 그게 방송이 나가지고 또 나와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 게 얘들이 그또 방송이 나오다 보니까 자신 노출도 불안해서 톡방에다가 또 이상한 소리를 써놓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접근하기도 그렇고 이게 공개하는 건 조금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 아이들이 문제인 게 아니라 이게 모방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확장될 그렇습니다.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더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친구들도 염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이렇게 그 사후관리 또 모니터링하고 그런 걸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혹시 그러니까 직접적 아이들을 만나거나 그럼 그 모니터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그 과정을? 그 과정은 지금 저기 학교 위클래스 선생님도 하고 있고 저희 위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또 자살센터에서 다 같이 전문가들이 개입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학교 12개 학급의 전체 학급 대상에서 생명 존중 교육, 자살 예방 교육 다 그러면 지금 실시했고요. 현재 그 12개 학교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다고 방금 학교의 6학년 전체 대상으로 전체 대상으로 다 교육 실시했고 학부모님들 또 오늘 모셔가지고 또 학부모님들 상대로 부모 교육도 좀 하고 있습니다. 부모 교육을 하다 보면 어떤 말들이 나오죠, 그분들? 이제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의원님 염려하듯이 이제 모방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저희가 부모 교육에서 주로 삼는 것은 아이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대하는 방법이나 부모로서 애들 감싸는 방법 또 애들 자체가 이제 실은 이게 처음에 알려진 게 본인들보다는 옆에서 이제 포문으로 들어가지고 좀 알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의 진상 자체를 좀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게 SNS 통해서 내용이 확대되지 않게 그러면 현재 그 아까 이제 E클래스라든지 위센터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위기 관리를 하고 있다 하시는데 현재 우리 강주시에서 학교에 초등학교에서 그 지금 전문 상담 교사가 지금 배치돼 있나요? 중고등학교는 100% 돼 있고요. 초등학교는 서부 관내에 지금 98개 학교 중에서 68개에서 66% 정도 돼 있고 나머지 안 돼 있는 학교에는 저희 양쪽 동서부에 그 상담 순회 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상담 순회 선생님도 계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학교에 요청이 있을 때마다 학교에 나가서 상담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학생 부모님들 상담 자원 봉사지 활용도 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부모 교육도 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아까 위기 가정이랄지 뭔가 흔들림이 있는 그런 가정이 나올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약 아까 부모 교육이 있다 하셨는데 부모 교육은 몇 회 정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 그 부모님들이 수시로 요구할 때 저희 그러니까는 부모님들이 요구도 하겠지만 어떤
자,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부모는 이미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학교에서 이제 않을까요? 위센터 선생님들이 네. 상담을 하시다가 이 학부형이 좀 위험스럽거나 네. 본인들의 역량이 조금 본인들이 자주 보기 때문에 하시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 센터로 연락하십니다. 또 센터에서 하시고 또 센터에서 안 되시면 저희가 또 다른 센터로 또 그 연계해서 그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학교에 상담 선생님 없는 경우는 상담 순회 교사 선생님이 다니시면서 이렇게 상담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정신건강 자원은 지금 어떻게 그 공공이나 민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보거든요. 그럼 뭐 지금 그건 어떻게 서로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엊그제 이제 저 보도자료 보셨겠지만 서부 마음건강증진센터나 또 동부 광산구 마음증진센터에서 조선 간호대 또 국립나주병원 전남대 병원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애들 마음 아픈 애들이나 마음 아픈 부모님들 연계해서 좀 계속 치료나 상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광역 단위처럼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데서 빨리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연계하는 게 낫겠지 않을까 생각이 가장 들거든요. 빠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경우는 저희가 순회 상담교사 나가시기도 하고요. 저희 저기 일과 중에 동서부 위센터로 오시면 전문 상담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러면 상담하고 이제 그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뭐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정서나 행동 특성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뭔가 실태 조사를 한달지 뭐 그런 걸 그대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연초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서 그럼 그걸 어떤 식으로 하죠? 그거를? 조사지나 조사지에서 이제 불안 지수가 높다든지 그러면 2차 또 3차에 걸쳐서 상담기관 연계도 시키고 상담 선생님들이 계속 그걸 가지고 담임 선생님들한테 잘 주고 그걸 계속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설문지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고 그 수치가 좀 이제 경계선에 있거나 높으면은 직접 면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발견된 아이들도 거기에 노출된 아이들이었나 아니면 노출 안 됐던 아이들인가요? 거의 노출이 됐던 애들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 다행히도. 그럼 계속 관리가 참 근데 우리가 아무리 아이들을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해서 뭔가 결과가 왜냐면 요즘 보니까 그 스트레스 헤드처럼 쓰면 나의 스트레스 빈도수랄지 정서적 싹 이렇게 나오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도 이용하고 계신가요? 그 몇 개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거를 정말 그러면 그 이후에 또 그 친구가 좋아지는 것도 같이 뭔가 그 결과치가 있어야 그 그쵸? 결과치가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야 그냥 상담 활동을 멈추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더 상당히 진전되면 정신과 저희 그 각 구청마다 있는 그 정신과 선생님들한테 의뢰해서 저희가 좀 더 전문적인 치료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우리 고학년 학생들 위한 맞춤형 뭐 정서 회복 프로그램이랄지 또 디지털 기반의 감정 표현 콘텐츠 보급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콘텐츠 보급은 이제 저희 지원청 자체로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 상담사 선생님들이 아니 이제 제가 우연히 그 기회가 있어요. 그걸 한번 헤드인가 그걸 한번 써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 스트레스 지수나 그런 걸 금방 수치로 나오더라고 그런 게. 그리고 당신은 뭐가 부족하고 무엇을 더 해야 되고 그런 것들 수치를 알 수가 있으니까 아 이게 이런 것도 있구나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방금 이제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그게 이렇게 쓰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아무튼 우리 그 교육청에서 위기 학생들의 그 데이터 관리, 통합 관리 체계나 위기 조기 신호 체크 리스트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아까 이미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있고 그걸 어느 정도의 그 데이터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궁금하거든요. 데이터는 저 학교하고 저 지역청 본청하고 연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학년이 올라가면 이 학생들을 전부 다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다시 그걸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실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몇 년 전에 좀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고등학생이었었는데 이제 사망을 했었어요. 그 친구.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조례가 하나 만들어진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 희망 키움이라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시설이랄지 또 어떤 위기 관리에 있는 친구들이 주말에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었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저도 교문을 떠나면서 보니 그 프로그램이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확대하고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관심이 없으면 이 의원님이 관심이 없고 누가 관심이 없으면 점점점 축소하고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조례도 희망 키움이라는 조례가 이러한 친구들을 정서적인 함양과 바깥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였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좀 아이들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저희 지금 양쪽 지역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학생 통합 맞춤형 시스템에서 한마통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게 한 가지 어려움이 아니고 어떤 부모의 어떤 결함이나 또는 학생의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걸 통합해서 저희가 지자체하고 학교하고 여기 저희 지원처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그런 어려운 학생들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또 주말까지 해서 프로그램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예. 말 그대로 우리 강주시 교육청에서 캐치프레이 그러잖아요. 아예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굉장히 좋은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볼 때마다 가슴 깊이 느끼고 있거든요. 정말 잘 지키리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학교 그냥 단위의 그 대응 어떤 그 시스템을 넘어서 지역사회 전체의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운영이 돼야 한다 보거든요. 그리고 그야말로 위기 대응을 선제적으로 정말 실효성이 있도록 그러니까 한 명의 아이도 자기의 그거를 스스로가 높고 싶지는 않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희망 키움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그 예산으로 가지고 아이들이 주말에 즐겁게 보냈던 것들이 계속 축소가 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남구 항구에서 시작할 때 6천만 원을 시작했었는데 5개구로 확장하면서 8천만 원 5개구로 확장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더 높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지금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그 시교육청에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 슬로건을 정말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잘 보살펴주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임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예, 심철희 의원님 질의하시죠. 네, 심철희 의원입니다. 이거는 그 시청에서도 제가 질의했던 거고요. 현재 지금 법제화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교육청에도 법제화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학교 안에도 매뉴얼들이 꽤 있지 않나요? 네, 행정부장 박준수입니다. 네. 있습니다. 비수로가 있기 때문에 그 개수 파악이 되고 있나요? 의원님이 요구 자료에 의해서 아마 지금 보고 된 걸로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지금 이게 지금 엊그제 그 남들본가 그 언론에 나와 있었고요. 얼마 전에 그 경기도 쪽에서는 맨홀 뚜껑 유실로 인해서 사망 사고도 지금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마철에 지금 기인해서 우리 학교 안에 맨홀 뚜껑도 조금 위험스러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제가 이제 자료 요구를 한 것이고 지금 그 맨홀의 그 추락 방지 그 장치는 우리 교육청 맨홀은 해당이 안 되나요? 이게 지금 법제화가 돼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한번 제가 아직 그 법령을 저도 정확히 지금 언론으로만 저도 접해가지고. 그와 관련해서는 시설과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돼요. 시설과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아니 왜냐하면 그 시청에서 그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있는 맨홀들은
지금 법제화가 돼 있어서 그것들이 지금 그 의무화가 지금 돼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교육청에 있는 매뉴얼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일반 우리 도로에 있는 매뉴얼들은 그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뭐 아이들도 하지만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매뉴얼이 뚜껑이 유실됐을 때는 어른들은 괜찮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 물 따라서 막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고의 위험이 저는 훨씬 더 일반 도로보다는 초등학교에는 더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막 물이 많이 막 떨어지면 저도 막 따라갔던 기억이 나요. 그냥 그게 위험한지 모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 시설과장 조용호입니다. 지금 학교별로 매뉴얼은 보통 20개에서 한 40개 정도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학교를 따지면 매뉴얼이 한 10,0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상으로 지금 조사가 돼 있고요. 지금 의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법을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 학교에서 매월 안전점검 4일날 하면서 그때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해빙기 그리고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으로 항상 상시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혹시 우리 학교 안에 매뉴얼도 유실 사건이 있나요?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요.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게 법이 어디까지 우리 도로에 있는 매뉴얼만 적용되는 법인지 학교 안에 있는 매뉴얼까지도 적용되는 법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이거 제가 알기로는 22년도에 법제화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혹시라도 이거는 만약에 지금 경기도에서 이런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다면 굉장히 조금 새로운 우리 이재명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안전인데 국민의 안전인데 충분히 방지할 수도 있고 법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미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되게 저희들 입장이 또 저희들도 난감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법적인 절차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면 그 교육부라든지 아니면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는지 왜냐하면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 한번 강구해 보시라고 우리 시에도 똑같이 주문을 했고 우리 교육청에도 한번 같은 요구를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예, 제가 뭐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 와 계신가요? 예. 예. 네, 유아교육진흥원장 이영선입니다. 예. 자, 교문 요인이지만은 우리 또 교문위에서도 질문이 있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학부모 교육 참여율이 어쩝니까? 굉장히 낮지요. 네,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좀 참여율이 좀 적은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회 운영이 되었었는데 90%, 60%, 90% 이렇게 참여를 했었습니다. 90%요? 네네. 그러니까 아주 낮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학부모 교육에 필요는 있어요. 네. 있는데 우리 계획상은 보면은 한 150분 모시고 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보통 한 40명, 47명 막 그랬어요. 네. 47명 중에 더욱이 또 진흥원 직원이 교직원이 22명이 포함이 돼 있고 그러던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쩐 거예요? 아, 진흥원 교직원이요? 예, 예. 예, 그거는 저희가 6월에 좀 진행됐던 내용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참여율이 그렇게 많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40명이 목표였었는데 예. 47명이 왔었습니다. 40명이 목표인 47명이. 네네. 예. 근데 보면 지난 6월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당초 150명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참여율은 47명이었다 이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지금 교직원이 12명이 포함이 됐다 이거예요. 예.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입니까?
아니요, 이번 추경을 올린 것은 1,000만 원이었고요. 1,000만 원. 네. 네. 그렇죠. 그때 그 강의를 했던 것은 네.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지금 의원님이 물어보신 강의는요. 그때는요. 네네. 예. 아무튼 제가 그저께 이제 질의를 이제 우리 교문이 끝나고 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서 또 의원으로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튼 예산 낭비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촘촘히 잘 짜서 어머님들, 학부모님들이 잘 참여할 수 있는 운영 시간대를 조사해서 그 시간대로 운영해 보고요. 또 이제 그동안은 상시적으로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었는데 관심도를 많이 가지실 수 있도록 상시 운영도 해보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시민 제보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요. 네. 아무튼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네. 예, 헛되이 쓰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한 번 더 검증을 하고 네, 네. 확인하고 네.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자료 저한테 조금 주세요. 내용 그동안 했던 거를요. 예,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수 조정 등을 위해서 잠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되어 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안건은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의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해 주신 내용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결특위를 마지막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식 회의가 종료됩니다. 동료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학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